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시작될 때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4천만 원.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로 시누이가 혼자 만들어낸 빚이에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눈앞이 하얘지고 온몸에 피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오는 저를 일으켜주기는커녕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뭘 그렇게 놀라? 우리 가족이잖아. 바로 그 한마디에 제 결혼 생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모든 믿음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이혼하고 갈 곳이 없다며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온 시누이였어요. 처음엔 길어야 한두 달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딴에는 세상 둘도 없는 착한 오빠였죠. 하나뿐인 여동생이 너무 안쓰럽다며 우리가 조금만 품어주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저 역시 당장 길에 나앉을 처지인 시누이를 내칠 만큼 모질진 못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처음 며칠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간은 정말 짧았습니다. 어느새 제 옷을 말도 없이 입고 나가고 제가 아끼는 화장품을 자기 것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라도 꺼내면 레퍼토리는 항상 똑같았어요. 자기야, 걔가 지금 오죽 힘들면 그러겠어. 그냥 동생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고 예쁘게 봐주자. 그 말에 저는 매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제 곧 진짜 가족이 될 거니까. 그렇게 제 자신을 세뇌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지갑에 있어야 할 신용카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없길래 분실 신고를 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시누이가 방에서 나오며 말하더군요. 어머, 형님, 이거 찾으세요? 어제 형님 가방 정리하다가 빠졌었나 봐요. 제가 책상 위에 올려뒀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가족이라는 그 단단한 믿음이 바보같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시누이는 독립할 돈을 모았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드디어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날아온 카드 명세서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무려 4천만 원. 제가 쓴 적도 없는 수천만 원의 결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명품 가방, 고급 호텔 숙박, 피부과 시술까지. 결제된 기간이 시누이가 저희 집에 머물던 기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시누이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시누이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아가씨가 쓴 것 같아. 우리 어떡하지? 제 말을 듣고도 남편은 명세서를 그냥 휙 훑어보더니 오히려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증거 있어? 확실하지도 않은데 사람 의심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사라졌던 카드를 시누이가 갖고 있었던 일, 시누이가 집을 나가자마자 이런 엄청난 금액이 청구된 상황. 모든 게 너무나 명백하게 시누이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동안 시누이가 보여줬던 이상한 행동들과 정황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신우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딱 잡아떼던 신우이는 제가 카드 내역을 하나씩 읊어주자 더는 못 숨기겠다 싶었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의 울음소리보다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모든 걸 듣고 있던 남편의 반응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 같은 걸 쉬는 것 같더니 제 손에서 휴대폰을 휙 뺏어들고는 신우이를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빠가 다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일단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저를 돌아보며 바로 그 소름 돋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우리 가족이잖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이해 좀 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4천만 원이라는 빚보다 나를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남편의 그 말이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말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가족? 그럼 나는 당신 가족 아니야? 그 말을 겨우 삼키고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로 보여? 이건 명백한 절도고 사기야. 당신 동생이 내 인생에 4천만 원짜리 빚더미를 안겨줬는데 그걸 지금 가족이니까 이해하라고? 제 울분에 찬 외침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네가 신고하면 걔 인생은 뭐가 되는데 전과자 만들 셈이야? 우리 가족끼리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 남편의 그 반응은 이 일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와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남자에게 가족의 울타리는 딱 거기까지구나. 자기 부모, 자기 동생, 피 섞인 사람들. 거기엔 제 자리는 없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로 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저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카드사에 전화해서 분실 및 도난 사실을 알리고 부정사용 이해 제기를 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가족끼리 카드를 빌려준 문제가 아니라 제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한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감정이 얽혀 복잡하긴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카드 사용 내역, 신우이와의 통화 녹음 파일 같은 증거를 최대한 모으라고 하셨죠. 저는 신우이가 SNS에 자랑처럼 올렸던 명품 가방 사진, 호텔 방문 인증샷까지 전부 캡처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신우이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아가씨, 이 돈 어떻게 갚을 건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상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 바로 경찰서에 아가씨를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네가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럴 수 있냐? 한 식구끼리 고소가 뭐냐? 하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남편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진짜 독하다 너.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오직 신우이만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은 끝났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독한 건 제가 아니라 따님 행동이죠. 그리고 여보, 당신이 말하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는 저를 희생시킬 생각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지킬 겁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4천만 원을 해결하고 아가씨가 죗값을 받게 하든가 아니면 저랑 이 모든 인연을 끊든가. 저는 미리 준비해간 차용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돈을 갚을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 지장을 찍으라고요. 제가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걸 깨닫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그제야 달라지더군요. 결국 시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막아주기로 했고 시누이는 눈물로 용서를 빌며 차용증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댁은 빚을 갚아주는 대신 시누이와 거의 의절하다시피 지냈고 시누이는 결국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어요. 당신 동생이 저지른 잘못을 함께 바로잡고 상처받은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해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마지막까지 똑같았어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결국 그 사람한테 저는 끝까지 남이었던 겁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이죠. 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제가 받아야 할 몫을 당당하게 요구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4천만 원의 빚은 없습니다. 대신 그보다 훨씬 값진 것,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누이가 훔친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어요. 제 시간과 감정, 그리고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까지 전부 훔쳐갔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꼭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진짜 가족이라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